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손원 1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의 국산 잠수함입니다. 사업명은 장보고-3, 배치원으로 2024년까지 세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된 장보고급, 손원 1급과 달리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잠수함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 잠수함 설계국이 됐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 체계와 음파 탐지기 등 핵심 장비들을 자체 개발, 국산화 비율을 기존 손원 1급 잠수함보다 2배 정도 높은 76%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전력화될 장보고-3, 배치2에서는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산화율이 90%라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비를 국산으로 조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공기분류 추진 장치를 탑재해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2주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분류 추진 장치는 손원 1급 잠수함에도 탑재됐지만 도산 안창호급에서는 잠항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SLBM 지상 사출 시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상 사출 시험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수중 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 SLBM 개발국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중 발사에 성공한 국산 SLBM은 현무-2배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 발사대 6개를 갖춘 도산 안창호급의 SLBM은 콜드런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콜드런치 방식은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하여 비행시키는 방식으로 SLBM 발사의 주요 기술로 꼽힙니다. 이는 미사일이 발사관 내에서 점화된 후에 발사되는 한런치 방식에 비해 발사체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발사 위치의 은폐에도 유리하며 공간을 덜 차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부 공간이 좁고 해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 중량이 최소 10톤이 넘는 SLBM을 바닷속에서 사출해 발사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압력과 열이 발생합니다. 발사관을 튼튼하게 제작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잠수함 중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튼튼한 발사관 제작에 필요한 합금 기술, 콜드런치 방식에 적용되는 사출용 추진제 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들은 개발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실전 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사된 SLBM이 엔진 점화에 실패해 추락하면서 잠수함 선체를 강타하면 해당 잠수함은 침몰 위기에 직면합니다. 또한 발사관에서 사출되지 않으면 해당 잠수함은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러시아 해군 원자력 잠수함 리자는 훈련 도중 SLBM 2발을 쏘려 했는데 한 발이 발사관에서 사출되지 않아 불발된 미사일을 실은 채 훈련을 중단하고 급하게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SLBM 전력화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자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중국,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SLBM이 결국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 게재된 한 사설에서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명칭은 일본에 대항해 무장 독립투쟁을 한 인물들이다. 이는 일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는 의지라며 이제 이 잠수함들이 SLBM까지 장착해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주적은 함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다. 이미 한국은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개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공군, 해군력이 북한을 상대한다고 보기엔 너무 강력하다. 이것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SLBM 개발은
북한의 움직임에 맞대응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미 북극성과 북극성 -3형 SLBM을 개발한 북한은 이제 이 SLBM을 운용할 대형 잠수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유사시아미 연합군의 공격으로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파괴됐을 때 한반도 남부나 일본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피하려면 SLBM 탑재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한미연합군이 공격적인 작전을 취하는 것을 다소나마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건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척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 척은 신형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7월 모습을 드러낸 로미오급 개량형은 3,000톤급으로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성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한 싱포급보다 큰 잠수함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북한이 추가로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SLBM 6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이 도산 안창호합과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타격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등장한 북극성 -4형을 탑재한다면 사거리나 파괴력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도산 안창호합이나 일본 소류급처럼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실 북한이 운용 중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수중 소음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은 함교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SLBM 탑재 수직 발사대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소련 시절의 러시아 잠수함에서 주로 쓰였던 방식으로 수중 저항과 소음을 유발해 서구권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잠수함을 운용했고 연어급이나 유고급 잠수정을 건조한 경험도 있지만 2,000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지닌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다고 해도 수중향의 특성이 달라지는 만큼 안정성 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북극성 SLBM을 개발했지만 발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망신을 당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로미오급 개량형을 진소해도 실제 작전 능력 확보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잠수함 성능이 뒤떨어진다 해도 한반도 남부나 일본 연안을 공격하거나 한미연합군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잠수함들이 심포항에서 자취를 감추기만 해도 한미연합군은 동해 전역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해군기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는 기만작전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